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2K와 21K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매크로적인 부분, 그 다음에 SEC의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주말간에 지금 미나코인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할 때 미나코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나코인이 왜 가격 상승을 했고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CVD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21.5K의 이제 매물대가 아직도 있다. 이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21.5K 매물대가 조금씩 얕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21.5K를 뚫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제 19K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래들이 이제 매수세가 아직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조만간 1월 달 미국에 이제 CPI 발표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SEC 이슈까지 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래들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날 때 움직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CVD 자료를 보실 때요, 개인들의 움직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황색과 녹색의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색까지 하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CVD 자료를 저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이제 이걸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래의 움직임을 CVD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22K를 회복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원인의 크립토 포미 팍소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뤘었죠. 팍소스가 이제 SEC에서 고소를 당할 거다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러니까 팍소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BUSD를 발행하는 곳이거든요. BUSD가 이 팍소스를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기관이고요. 근데 BUSD를 팍소스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데 SEC가 이 BUSD가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시장에 미쳐가지고 이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기제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SEC 같은 경우는 일단 리플 소송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SEC가 지금 이제 뭐 크라켄 같은 경우도 다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EC랑 고소를 해서 싸우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집니다. 그러니까 SEC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하고 그냥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소송이 2년을 넘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SEC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승소를 하거나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다는 거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BUSD의 스테이블 코인의 그 미등록 증권으로 인한 그런 규제,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더리움이나 POS 코인들의 제재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EC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뭐 BUSD뿐만이 아니고 USDT나 USDC 같은 경우도 자기들 관할 안에 두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발을 내딛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제 CPI 발표가 조만간 있는데, 이 CPI가 좀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매크로적인 지표 부분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도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CPI 발표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나 이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PI 발표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PI가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월 달, 2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에서 탐욕 지수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포모 와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저희가 그 조정이 왔을 때 원래 사고 싶었던 것들을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뭐 공포 탐욕 지수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켓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3%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말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보면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제 11%로 많이 올라왔고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개인의 거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알트 도미넌스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은 언제나 늘 조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조정이 왔었는데 또 주말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제 포모가 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면은 그때 매수하고 싶었던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CA 즉 이제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지금은 포모로 와서 이제 매수할 타이밍보다는 그러니까 DCA로 접근을 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지금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SEC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저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 해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상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락장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조정이 온다고 조정이 오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을 때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띄워봐야 되지만 아직은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2023년도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되 그 사이사이 이제 조정이 오는 그런 구간에 그 지점이 지금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ASOPR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불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제가 추종하고 있는 MVRV를 봤을 때도 지금 아직 이 다시 이제 0의 지점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장의 초입이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완전 극초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좀 명확하긴 해요. 이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GK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5년도에 오는 불장의 하나의 전 메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GK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GK가 있고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가지고 아예 메인넷으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나가 이 부분에 저는 대표 주자라고 생각은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또 미나 같은 경우는 백커가 사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백커들이 다 망한 뭐 3에로 캐피털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미나의 대표적인 백커였는데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망하기 전에 저도 미나를 봤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커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면서 미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이게 반대인 거예요. 이제 백커가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 3에로 캐피털이 망한 이제 백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C인데 얘네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이 미나가 이제 베스팅이 되면 아마 계속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뭔가 계속 덤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혼재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나 같은 경우는 GK 내러티브의 대장이고 또 미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가볍게 만든다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가벼운 블록체인이라는데 이 GK 내러티브와 가벼운 블록체인이 사실은 이더리움이 이제 샤딩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GK 영지식 증명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최종적으로 모델이 이제 샤딩을 해가지고 가볍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가기 위해서
이 미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미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브릿지를 통해서 GK를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로 묶여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게 이제 가시화됐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저는 매수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가지고 이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백커가 이제 2022년도에 망한 백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상승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GK 롤업 내러티브에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 만큼 어쨌든 간 이 부분을 레이어 1으로서 이제 먹어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코인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더라도 그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해요. 지금 미나 같은 경우는 영지식 증명이, 그러니까 GK 내러티브는 타긴 탈 건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디벨롭이 되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미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미를 보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24년도, 5년도까지 계속 오랫동안 들고 갈 코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코인이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미나 코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미나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식 증명이나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벼운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뭐 잘 이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디벨롭이 탁탁탁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미나코인은 종종 앞으로도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